왜 호안 미로의 작품이 이런 곳에 있을까요? 그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미로의 작품 스타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르셀로나가 낳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 호안 미로의 흥미로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피카소, 달리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3두마차의 한 사람인 호안 미로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미로의 작품을 보면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상상 속의 작은 생명체들이 자기들만의 파티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미로만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실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안 미로는 1893년 스페인 카탈란 지방에서 태어난 유명한 현대미술 화가입니다. 그는 조소, 회화, 그리고 도예가로도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미로가 태어난 유럽 최고의 휴양 도시 바르셀로나는 미로 외에도 축구의 FC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아름다운 바다, 풍부한 문화와 음식을 지닌 도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르셀로나는 도시 자체가 한 폭의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는 바르셀로나는 엄청난 선생님이었죠. 미로의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었고 어머니는 금속 공예가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조형과 소재 같은 것에 노출되어 자라왔습니다. 미로의 작품들 중에는 1901년 꽃도 있는데요. 그건 그가 불과 8살 때 그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8살 때 미술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미로는 특이하게도 청소년 시절 경영학교와 미술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점원으로 그의 첫 직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911년 장티푸스에 걸려 심각할 정도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손을 떼고 미술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마티스가 맹장염으로 화가가 되었던 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호안 미로도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미술로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참 신기합니다. 미로는 바르셀로나의 야수파와 입체파 전시에서 깊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학자들은 미로의 초기 시대의 야수파와 입체파적인 스타일의 작품들을 카탈란 야수주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1918년 바르셀로나에 있는 달마우 갤러리에서 그의 첫 개인전을 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참담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1919년 드디어 미로는 당시 미술의 메카였던 파리로 첫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을 파리에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몬트로이구에서 여름을 납니다. 1921년에는 그는 드디어 파리에서 첫 개인전도 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이때의 작품들은 좀 더 입체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몬트로이그는 입체파의 정면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의 1924년 작품 경작지는 미로의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어줬습니다. 이 작품에서 동물들과 섬세하게 그려진 물체가 있는 풍경 속에는 사실 큰 귀와 눈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 화가 그 자신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이 확실히 변하는 과정에서 그는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그리고 장 아프 같은 화가들을 만나면서 더 확장하게 됩니다. 1920년대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심리학자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글에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주의가 태어나고,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문학적, 지적, 그리고 예술적 운동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의 제약에 대항을 하면서 강력한 혁명을 추구했던 시대입니다. 1929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는 미로와 콜라주를 많이 사용하며 작업의 조형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초현실주의적인 조각품들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미로는 다양한 조형 형태와
재료에 대한 실험적인 작업을 왕성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판화, 석판화와 같은 판화와 수채화, 파스텔화, 테이피스트리, 심지어는 동판화에 유화를 채색하는 것 같은 실험적인 활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후안 미로의 대표작으로 두 조각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품들은 바로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 설치된 달의 벽과 해의 벽입니다. 30여 년간의 그의 작가 경력 동안 재료에 관계없이 독특한 그만의 스타일, 작업에 대한 태도를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개인전이든 그룹전이든 그만의 개성과 그의 문화적인 기초인 카탈란풍의 작품이 스며 있었습니다. 후안 미로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 작업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공공미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했습니다. 후안 미로의 이후기 대형 벽화나 공공조형 작품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974년 그가 만든 고가의 대형 직물 작품은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에 소장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독특하고 기념비적인 스타일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신기한 곳에도 영감을 주거나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작품이 핵심이 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포스터입니다. 그냥 1초만 봐도 이 붓의 터치와 색은 후안 미로라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스페인을 상징하듯이 보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봉투에도 등장해서 유명세를 치렀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컨셉이 미로의 작품과의 콜라보라고도 밝히긴 했는데요. 이 공공미술들을 보면 그가 색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의 스타일인 활기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작품의 공통적 특징은 미로만의 특별한 시각적 언어인 간결함, 색의 풍부한 활용, 그리고 심플한 조형에 있습니다. 그가 40년 전 야외에서 그렸던 첫 작품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렸던 작품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기찬 즐거움을 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난 색으로 글이 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노력하고 악보로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작업했습니다. 라는 미로의 말이 와닿습니다. 그의 후반기, 그는 그의 작품의 심볼리즘, 즉 상징주의에 대한 관심을 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미지보다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으로 대신해서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리기보다는 그가 대중에게 말하려는 것을 간단하지만 독창적인 심벌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미로가 만들어낸 그만의 별난 스타일은 그가 만든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가 취했던 작업 접근 방식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voit tout. La toile fixe le spectateur, comme des flèches. C'est le tableau qui me regarde. 새 캐릭터. 이 작품은 그의 가장 최후의 작품 중 하나로 그가 79세가 되던 해에 시작했고 85세가 되던 해에 완성되었는데요. 이 작품에는 총 100만 개의 조약색돌과 베네치안 생유리가 들었다니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1976년 미로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던 그의 고향 바르셀로나에는 후안 미로 현대미술재단이 건립됩니다. 그리고 1979년 그는 그의 지치지 않는 실험 정신과 활동,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남긴 특유의 대형 조형물들을 남긴 업적과 공로로서 바르셀로나 대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스페인의 영웅적 현대미술화가 미로의 작품 가격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추정 가격은 최소 4억에서 21억까지 한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열정적인 삶을 산 후안 미로는 그의 나이 90세가 되던 1983년 12월 25일에 스페인 말로르카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로는 그가 즐겨 그리던 크리스마스의 별이 되어 작품에서 아직도 반짝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